20대 여성이 사는 다세대 주택 현관 문 앞에서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1년 12월 선고된 하급심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집 창문을 열기 위해서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었죠. 그리고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에 창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 전부를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씨는 창문에 붙어서 현관문을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럴 때 주거침입죄로 A씨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죠. 자, A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체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항변했다고 하죠.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침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은 주거권자의 또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간다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체적 침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신체적 침입의 정도가 어디에 이르러야 주거침입죄를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부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는 전체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 기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면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된다는 것이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가 들어가면, 신체의 전체가 들어가면 기수, 그 다음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 미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견해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신체의 일부만 침입이 되었을 때 이때 주거침입죄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고, 이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관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주거침입죄 기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위, 고의도 마찬가지다.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는 언제 성립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에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몸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상태라면 미수가 된다. 그리고 신체 일부라도 그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 기수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에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자면, 침입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주거침입죄 기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어떨까요? 여성 혼자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이 잠겨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창문 옆에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었던 것이 손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장치를 열고 했는데 문제는 창문이 이중창이 되어서 그 문을 여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체가 전체가 몸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손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안으로 들여다보고 발로 차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손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거침입죄 미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죠. 일부가 들어갔지만 어때요? 바깥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방문도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했다면 어떨까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기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나온 하급심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면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덧붙여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신체 일부만이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결국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입니다. 이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